보이지는 않지만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네모나고 딱딱한 그림책 속의 말랑말랑한 이야기들. 어서 오세요. 여기는 말랑말랑 그림책입니다. 말랑말랑 그림책, 지난주에 이은 공개방송 이야기 오늘도 계속됩니다. 정진호 작가님과 함께 사연을 받아 그림책을 추천하는 이럴 땐 이 책을 펼쳐봐. 그리고 한 권의 그림책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림책 수다 시간을 진행합니다. 말랑말랑 그림책은 그림책을 좋아하는 자원활동가들이 그림책과 목소리로 말랑말랑해지는 마음을 전하고자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세종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매주 월요일 오후 1시에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됩니다. 다시 듣기는 유튜브 세종 FM 라디오 채널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말랑말랑 그림책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Why baby? 뭐가 문제야 baby? Hey, what? Anyone please? 제발 사랑 좀 줘요. 네가 날 싫어해 하는 걸 알아 나는 서운해 그런 날 왜 넌 못 이해해 You don't understand 난 너를 좋아한다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게 왜 그러는데 그럴수록 난 되게 섭섭해 Oh I'm so sad 그러니까 슬슬 let me come into your 맘 Hey. 중요한 건 맘 결국 내 얼굴만 보고 좋아하는 거 아니야 날 묘하는 너의 날 이 선물들까지도 사랑하게 된 거 이겠네 맘이야 너에 대한 건 사소한 것도 기억해 난 아니야 아무리 나 삐그러도 넌 내게 순간 다 많아야 신정 많아야 주인공은 맨날 이렇게 밤마다 기도해 Give up 사랑을 좀 주세요 사랑이 모자라요 매일매일 자라는 사랑을 그녀에게 주는데도 받질 않으니 사랑을 좀 주세요 사랑이 모자라요 매일매일 자라는 사랑을 그녀에게 주는데도 받질 않으니 Give up Give up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무작정 싫어하고 보는 너 Why can't you understand me 난 너를 좋아한다고 네가 날 싫어해 하는 걸 안 후부터 샘솟던 의욕이 다시 들고 설렜던 내 맘도 끝이겠구나 했는데 또다시 슬슬 다가가도 될까 바라보는 것조차 싫어할까 뻔한 몰래 뒤에서 긍긍전전해 점점 해가 지면 달빛 정전해 용기가 나의 맘을 전부 전해 하지만 그녀와 내 사이 거리 너무 멀어 주고 또 주는 사랑이 길바닥에 다 버려 전화겹처럼 쌓이네 봄이 되면 흙으로 남아 혹시 기대해 쌓기 돼요 사랑을 좀 주세요 사랑이 모자라요 매일매일 자라는 사랑을 그녀에게 주는데도 받질 않으니 사랑을 좀 주세요 사랑이 모자라요 매일매일 자라는 사랑을 그녀에게 주는데도 받질 않으니 Give up Give up This love will be like Give up Yeah Give up Give up yeah 네, 오늘 첫 번째 곡 악동 뮤지션의 Give Love 들으셨고요. 지난주 공개방송 이럴 땐 이 책을 펼쳐봐에선 도전하기에 걱정과 두려움이 많은 11살 어린이 사연을 듣고 정진호 작가님이 뭐 어때? 그림책 추천해 주셨었죠. 자, 작가님의 목소리로 들어보는 그림책 이야기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네, 저희 이제 그림책을 한번 볼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작가님께서 읽어주시는 그림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지는 아까 살펴본 것처럼 뭐 어때? 라는 책이고요. 저는 사실 그림책을 읽을 때 글은 거의 읽어주지 않거든요. 그림이랑 상황을 설명하는 편이라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연지는 사실 별로 볼 건 없더라고요. 그냥 색깔로만 채워져 있고 그렇게 가면 시작부터 아주 강렬하죠. 이제 알람 시계가 울리는 걸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 보이시죠? 알람 시계가 원래라면 울리지 말아야 될 시간에 맞춰져 있어요. 바로 11시에 울립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일어났는데 보니까 11시예요. 11시. 그래서 깜짝 놀라죠. 근데 이 사람 이름도 되게 재밌습니다. 이 주인공 이름이 뭐냐면요. 적당시예요. 적당시. 그냥 적당히 사는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이 사람 반응이 너무 재밌는 게 보통 사람들이라면 11시에 일어났으면 식은땀이 일단 흐르잖아요. 왜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새소리가 나고 있고 너무 평화로운 하루가 시작된 시간이면은 큰일 난 거죠. 사실 너무 늦게 일어난 거니까. 그 사람도 놀라는데 근데 반응이 되게 재밌습니다. 뭐 이런 반응이요. 취급했는데 뭐 어때? 그리고 늦은 김에 이제 회사는 가야 되니까 그래도 늦은 김에 배도 한번 긁어보고요. 늦은 김에 이제 잠옷도 벗고 옷을 입는데 넥타이를 매다 보니까 이렇게 맸어요. 넥타이를. 그래서 근데 넥타이를 맸는데도 뭐 어때? 라고 이야기하며 그냥 계속 자기 할 일을 합니다. 게다가 어차피 늦었으니까 어차피 늦은 거 밥이라도 제대로 먹자 하고 밥도 잘 챙겨 먹고요. 그리고 강아지인데 고양이 밥을 줘요. 내가 잘못 샀나 보다. 뭐 어때 이거 먹어. 그리고 이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약간 대책 없이 맑은 사람이에요. 대책 없이 낙천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이제 공개되어 있는 부분이라 보여드릴 수 있는데 뒤에 내용은 나중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상천외한 모험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회사를 안 가요. 회사를 안 가고 버스를 잘못 타가지고 버스 잘못 탄 김에 그럼 여행이나 가지 뭐 이렇게 해서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인들이 걱정이 많다고 하면 그 완전히 반대점에 서 있는 인물에 가깝습니다. 좀 극단적인 인물을 통해서 이렇게 그냥 긍정적으로 살아도 하루쯤은 되게 재밌게 살 수 있어라는 걸 보여주는 책이라서 꼭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자, 여기 보면 완전 초긍정 적당시예요. 그렇죠? 혹시 작가님께서 이런 상황이시라면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저는 식은땀이 먼저 흘렀을 것 같아요. 저는 예를 들어서 제가 아침에 강연을 가야 하는데 일어났더니 이미 강연 시작 시간이다.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는 뭐 어때라고 절대 생각하지 못할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뛰어나가야겠죠.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 그러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어린이들한테는 사실은 어린이니까 어릴 때일수록 뭐 어때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더 말해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어릴 네, 때라도 맞습니다. 많이 해봐야 네. 훨씬 좋은 긍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학습되지 않나. 사실 저는 저런 적당시의 모습이 자신감에서 나오는 여유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쉽지 않잖아요. 우리 이렇게 뭐 어때 하고 넘어가기에. 그래서 저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적당시 혹시 재벌집 아들? 그러니까요. 이 적당시의 자신감은 어디서 네. 나오는 걸까요? 아마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 같아요. 내가 아까 넥타이 맨 것도 봤겠지만 넥타이를 엉망으로 매도 내가 마음에 들면 됐지 뭐 어때? 라고 이야기하고요. 수영장에 가서 바다에 가서 옷이 다 젖어도 자신감 있게 벗고 팬티 바람으로 수영을 하잖아요. 그래도 남이 날 어떻게 볼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을 거라는 강렬한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감 넘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요즘 이제 유행어 같은 것들이 많잖아요. 저는 네. 그 유행어 중에 되게 좋아하는 유행어가 오히려 좋아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오히려 좋아. 그런 말들이 뭔가 좀 상황이 나빠져도 그걸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는 어떤 태도처럼 보여서 저는 되게 그 말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그 말이 딱 해당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회사 늦어도 괜찮아, 오히려 좋아. 버스 잘못 타도 오히려 좋아, 받아가면 돼. 이런 생각으로 아주 절대 스트레스 때문에 병을 걸리지는 않을 것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이거 책 읽어주시는데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진심으로 즐거워하면서 읽으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 다른 작가분들 그림책 좀 많이 읽어보시는지 궁금해요. 많이 읽죠. 많이 읽고 저는 간혹 작가가 되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어서 저한테 작가 되려면 뭐 공부해야 돼요? 그림 공부해야 돼요? 글 공부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딱 하나만 공부하면 된다고 말하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림책 많이 읽어보라고 해요. 당신이 창작할 책을 많이 읽고 많이 보는 게 가장 좋은 공부지 사실
그림책이라고 해서 그림을 따로 연습하거나 글을 따로 연습하는 것보다는 그림책을 많이 읽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만큼 저도 그림책을 많이 읽습니다. 네. 그럼 작가님께서는 그림책을 선택해 보실 때 어떤 책을 이렇게 고르게 되시는 건가요? 저는 딱히 막 고른다기보다는 일단 표지, 일단 다들 마찬가지겠죠. 표지를 일단 봐요. 그리고 랩핑이 나서 못 보는 책들도 많잖아요. 너무 그러면 아쉬워요. 네, 일단 삽니다. 일단 사고 보고요. 그리고 또 좋아하는 작가 신작이 나오면 또 구매를 하죠. 그 작가의 책들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건 또 작가의 약간 특권일 수도 있는데 출판사에서 신간이 나오면 몇 권 이렇게 보내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그림책 무덤이라고 하는 그림책 더미가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네, 네. 이제 어마어마한 양의 그림책들이 쌓여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화장실 가면서 한 권씩 빼서 읽기도 하고 이제 자기 전에 그냥 심심하면 또 한 권 빼서 읽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에 들면 또 구매해서 다른 분들 선물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그림책을 저는 약간 네, 가리지 않고 읽는 편이에요. 네. 네. 오늘 사연 주신 분의 자녀분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가 네. 있을까요? 오늘 꼭 이 말 전해주세요. 여기 제목 있죠. 네. 그래도 뭐 어때? 그냥 한번 해봐. 오히려 좋아.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11살 꿈 많은 아이가 힘이 될 거라고 생각 드네요. 네, 오늘 저희들도요. 좀 하다가 실수하고 좀 버벅거려도 뭐 어때? 이렇게 한번 말하면서 네,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니님과는 인사 나누도록 하고요. 벌써요? 다음 코너 또 준비하고 계셔가지고요. 아쉽네요. 이제 적응 좀 됐는데. 네. 네, 추천해주신 곡 페퍼톤스의 프레시맨 들으면서 저희는 다음 코너 그림책 수다 준비하겠습니다. 네, 인사해 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사연과 함께 그림책으로 만나겠습니다. 어떤 다짐을 했나 우린 서투른 freshman 가방 깊숙한 곳에 잘 간직하는 게 좋겠어 어때 각오는 했나 이제 시작의 freshman 아마 거칠고 힘든 기나긴 길이 되겠지 열어보지 않은 지도 어딘가 짙은 무지개의 끝 너와 나 거기 닿을 수 있을까 자 떠나자 우리가 꿈
한 권의 그림책으로 수다의 재미를 입히는 시간 그림책 수다입니다. 오늘은 그림책 사랑하는 분이 한 분 더 넣으셔서요. 안 그래도 수다가 꽉 차는데 아주 꽉 찰 예정입니다. 네, 오늘 코너 함께 해주실 진희님, 꿈달님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그림책으로 하루 종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림책 수다쟁이 같이 봄의 지니입니다. 같이 업돼야 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그림책 같이 보는 세상을 꿈꾸는 달토끼 꿈달입니다. 네, 그림책 수다 떨 거니까요. 인사 여러 번 하셨지만 정 작가님도 인사해 주시겠어요? 저도 제 어땠어요? 별명으로 할까요? 네, 좋죠. 네. 네. 안녕하세요. 그림책 사랑하는 진고라고 합니다. 네. 아, 진고, 네, 진고, 네. 진고. 진고요? 네, 네. 어떤 뜻이 있나요? 제가 제 영어 이름을 JINHO인데 실수로 G로 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별명이 돼 버렸어요. 진고가 알겠습니다. 진고라고. 네. 진고님과 진고님. 함께 수다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정진호 작가님 책으로 그림책 수다 나눌 건데요. 오늘 그림책 수다 나눌 책 뭔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항상 소개는 제 담당이거든요. 네, 오늘 우리가 수다 나눌 책은 올해 2월에 정식 출간된 그림책이고요. 제목은 여우요괴입니다. 아마 이게 시작 전에 저희가 읽어드렸었는데요. 이 책은 작년 바캉스 프로젝트 시즌 4에서 한번 처음으로 소개됐었거든요. 그쵸? 네, 바로 이 책입니다. 저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깨뽕이 한참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정식 출간되면서 조금 사그라들었습니다. 네. 그래도 차이가 많긴 해요. 아직까지 표지도 많이 다르고. 있죠. 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좀 작아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제본 자체도 좀 달라지고, 그리고 내용도 뭐 내용이 크게 바뀐 건 아니지만은 그 단어 같은 게 좀 바뀌긴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문장 같은 게 조금씩 달라졌는데 사실 저희들끼리 한번 미리 나눴었잖아요. 그때 나눌 때 저희끼리 결론은 아무래도 그림책을 사는 사람들은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조금 다운시킨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떻게 맞나요? 전체적으로 한번 이제 출간이 된 책이다 보니까 저 책 같은 경우는 제가 독립 출간으로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면 이제 출판사를 통해서 나올 때는 아무래도 여러 편집자들이 이제 봐주시기도 하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연령 문제도 있고 그래서 몇몇 단어들을 좀 수정한 부분은 있긴 해요. 네. 네. 단어가 바뀐 것 중에서 뭐 저는 꽃구경에서 꽃놀이 바뀐 거는 더 어감이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 봄에는 꽃놀이, 가을에는 단풍놀이 뭐 이렇게 맞나요? 그렇죠. 맞아요. 네. 꽃구경은 조금 올드한 느낌이 좀 있어요. 네네. 개인적인 이게 의견입니다. 전반적으로 약간 어휘가 조금 올드하긴 해요. 옛날 그 어른들 입맛에 좀 맞는. 그래서 사실 저는 마음에 굉장히 들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는 저만 갖고 있죠? 네, 네, 저만 있습니다. 네, 자랑. 네. 거기까지. 네. 네, 네. 네, 그 바캉스 프로젝트 4 시즌 4에 작년에 이렇게 나온 책이었는데요. 바캉스 프로젝트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바캉스 프로젝트는 그림책 작가들이 모여서 이제 결성된 그냥 자유로운 그룹이고요. 지금은 작가 15명이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모이게 됐던 거는 이제 어쨌거나 중심점에는 이수지 작가님이 계시고요. 처음에는 10명이 처음 모였었어요. 10명이 이수지 작가님이 어떤 이제 한번 같이 재밌는 걸 해보자라고 이제 연락을 주셔서 10명이 모이게 됐는데 첫 번째로 가졌던 문제 의식은 이제 서양의 옛 이야기들은 계속 새로운 이미지로 책들이 나오잖아요. 뭐 빨간 모자 이야기나 아기 돼지 삼형제 같은 책들은 매년 되게 재밌는 이미지를 입고 새로운 책들이 출간되는데 우리나라의 옛 이야기는 지금 어디로 가 있냐라는 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처음 만났어요. 그게 2017년에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러면 우리도 우리 옛 이야기를 새롭게 해석하는 작업들을 같이 해보자라는 걸로 시작이 됐던 거죠. 그렇게 해서 2019년에 첫 번째 독립 출간물을 만든 이후로 매년 이제 한 권씩 책을 내다 보니까 올해로 벌써 다섯 번째 그죠? 하게 됐습니다. 올해 그 시즌 5는 네. 국중박 유물 프로젝트라고 하더라고요.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딱 나왔을 때 사지 않으면 사실 구입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두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수다책으로 이제 여우요괴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김생원은 우울증인가? 라는 주제를 뽑았어요. 네, 저희가 유튜브에서 여우요게 이렇게 다뤘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나눴던 얘기 중에서 우리 꿈날님이 강력하게 김생원은 우울증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럴 수가 없다.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이게 주장한 내용인데요. 김생원 표정을 보면은 지금 화면이 업데이트해야 되는데 김생원 표정을 보면은 처음에 여우요괴를 만났을 때 여우요괴랑 이제 호랑이 입속으로 들어갔을 때 무덤에서 자려고 할 때 다 표정이 똑같아요. 혹시 옛날 만화 중에 구영탄이라는 캐릭터 있는데 아시는 거예요? 네, 그 캐릭터 눈을 딱 가지고 있거든요. 뭐 의욕 같은 건 없어 보이고 되게 지루해 보이고 심심해 보이고 욕심도 없고 그냥 재밌는 게 생기면 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저는 그런 상태는 우울증이 아닌가. 그래서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고 그러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또, 구영탄 아시니까. 근데 또 우울증 치고는 또 너무 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제가 아까 읽어드릴 때 한 번만 막 이렇게 하고 또 그 김생원 같은 경우는 연기력도 출중합니다. 눈물도 흘려요. 제발 한 번만 이러면서 하는 게 있는데 과연 이런 사람이 우울증일까?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게 살려고 하는 것보다는 네, 정말로 무덤에서 자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느낌. 네, 저는 그런 느낌. 어떻게 의견이 작가님은 어떻게 궁금해요. 생각하시나요? 네. 이거는 네, 작가로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네네. 그냥 진고로서 제 이야기를 드리자면 죄송합니다. 진고님은 네,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표정이 워낙 없는 네, 캐릭터라서 표정이 늘 뭔가 한결같이 굳어 있는 캐릭터라서 근데 저는 좀 우울하기보다는 뭔가 초연한 사람 있잖아요. 모든 것에 대해 별다른 반응이 없고 약간 해탈한 것 같이 그런 캐릭터 아마 엄청나게 대범한 사람은 오히려 더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그때 얘기하면서 잠깐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얘가 헤라클레스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의 애일 수 있겠다. 너무너무 잘난 거죠. 뭘 많이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 여우요괴가 찾다 사방팔방 다 찾아봤는데 너만한 놈은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아마 여기 스토리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제 상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한 거죠.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우울증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더 제 상상으로는 정말로 이제 너무 심심한 거에 더 이상 해볼 수 있는 게 없고 정말 지루하기만 하고 새로운 자극이 찾아와야지 삶에 활력이 생기는 그런 상태? 그때 여우요괴가 찾아온 거죠. 그렇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답은 없어요. 네. 어떠세요? 우울증인 것 같으세요? 저도 여우가 새로운 자극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은 네네, 해요. 맞아요. 그리고 아마도 제 예상으로는 첫눈에 반하지 않았을까. 아니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나중에. 아니 나중에 또 하게 아니에요. 됐어요. 아니 여우요괴 입장에서 인물이 괜찮은 거야 김생원이. 그렇지 않고서야 웬만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한 번만 살려줘 막 이러는데 그냥 먹지 않겠어요? 간 빼먹을 것 같은데 약간 비주얼이 좀 괜찮은 거죠. 근데 미소년형이에요. 수염도 없고. 좀 그런가요? 아 그렇군요. 수염 얘기를 굳이 하시는 얘는 그 시절 치고는 약간 네네. 꽃도령 스타일이죠. 아 그러네요. 스타일. 네 그러네요. 작가님을 디스한 건 아닙니다. 근데 네. 뭐 이게 방송에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는데 수염은 일부러 기르시는 건가요? 아, 이제 네. 굉장히 궁금해서. 어떤 분이 혹시 반려 뭐냐고 물어보셔가지고 네, 약간 취미 삼아 기르고 있습니다. 아 취미 네. 삼아요? 아. 사실 이거 보면서 다들 네.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네. 물어보시는 게 네네. 아내가 허락은 했냐, 예, 예. 아내는 괜찮다고 하냐 이렇게 아. 물어보시는데 오히려 반대예요. 아내가 먼저 길러보라고 했어요. 아. 네, 먼저 길러보라고 했고 왠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줘서 아. 저도 용기를 내서 기르기 시작했는데 네, 지금은 뭐 이제 한 4달 됐는데 익숙해져서 별 생각이 없습니다. 면도를 안 해도 돼서 너무 편해요. 근데 가위로 다듬으셔야 되잖아요. 그건 그렇죠. 네. 네. 네네네.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우리 두 번째 네. 갑자기 진고님 수염 얘기로 네. 자연스럽게 수염 네네. 얘기에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저희가 꼽은 거는요. 아까도 이제 저희가 첫눈에 반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여우 커플 대 우리 커플의 사랑 이야기. 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잖아요. 여우역의 네, 맞아요. 이야기가. 그래서 저희들의 사랑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볼까 합니다. 네, 저희 두 번째 주제는 사랑 이야기 중에 이제 프로포즈 얘기입니다. 네.
자기 간빼물어 온 그 여우요괴에게 대뜸 결혼하자고 하잖아요. 근데 저 또 여기서 궁금한 게 그 긴박한 상황에 꽃이 있어요. 어디서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이 김생원이 여자의 마음을 정말 잘합니다. 그냥 결혼하자고 했으면 이 새끼 뭐지 이랬을 수도 있는데 맞아요. 꽃 한 송이를 탁 뒤밀어요. 그쵸? 정석 아닌가요? 꽃 그렇죠, 반지? 그렇죠. 네네. 프로포즈 정석. 네네네, 그렇죠. 그 네. 그러면 프로포즈 어떻게 받으셨나요? 저한테 물으실 줄 알았는데 사실 저는 이벤트는 아니라도 프로포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꽃과 반지 이거는 공식처럼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받으셨나요? 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데 네네네. 너무 슬프지만 저는 꽃과 반지 같은 거는 전혀 못 받았거든요. 연애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남편이 결혼을 해야 되지 않겠니라고 생각하고 말을 꺼내고 정신을 차려 보니까 예식장 걷고 있더라고요 벌써. 하소연. 그래, 네. 저-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 버진로드 걷고 계셨던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꽃과 반지 이런 얘기만 나오면은 너무 부럽고 배 아프고 그래요. 아니 작가님은 머신님 먼저. 머신님 어떠세요? 멋있는 분. 저는 얘기해도 될까 모르겠는데요. 네. 아니 저 기분 나쁠 것 같으면 얘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그래도 얘기해 보세요. 얘기하겠습니다. 네, 빨리 네네, 얘기하겠습니다. 질문했으니까. 네, 남편이 기타곡 연주해서 프로포즈할 때 들려줬어요. 그때 반지 있었죠. 반지 없었습니다. 아, 꽃도 그럼 공식이 없었습니다. 어긋난 겁니다. 그런 거예요? 네. 찐이님은요?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남자가 프로포즈 하라는 법은 없죠. 오, 네. 저는 제가 했습니다. 오. 네, 전 제가 했어요. 현대 여성. 어떻게 하셨나요? 뭐 오래 사귀었으니까 결혼할까? 아니 결혼 안 할 거면 그만 만나고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 프로포즈가 아니라니까요. 저는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아니요, 근데 또 무릎 꿇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프로포즈를 했고 그 또 요 얘기하면은 또 비난을 받을까봐 제가 살짝 뺐는데 제가 결혼하기 일주일 전에 그래도 꽃다발은 받아야겠다. 집에 찾아와서 예쁘게 입고 꽃다발 들고 나에게 네가 결혼하자고 얘기해서 공식적으로는 네가 프로포즈한 걸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꽃다발은 받았어요. 자 넘어가시죠. 네네네. 그럽시다. 네. 아니 그러면 우리 진고님 진고님 얘기도 여쭤봐야죠. 들어봐야죠. 작가님 얘기. 저는 제가 하긴 했는데요. 네. 좀 아내가 부담스러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저는 좀 조용하게 했어요. 밤에 이제 찾아가서 그냥 되게 오랜만에 편지 썼다고 그냥 편지를 건네주고 갔는데 편지 끝에 이제 반지를 달아놨어요. 네. 네. 혹시 꿈달님 남편분 아시는 분 계시면 좀 미리 좀 이렇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20주년 기념으로 뭐 이런 거 한번. 네. 저희 20주년 기념으로 저희 어제부터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다시 웨딩 사진 한번 찍어보려고 준비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프로포즈 얘기하고 이랬는데요. 이 책을 쭉 보면서 아까 그랬잖아요. 그 김세훈 표정도 좀 심드렁하고 처음에 그러다가 어떤 도전처럼 느껴지다가 사실 그 뒤로 결혼하고 이렇게 보면 참 저희가 너무 좋아하는 장면들이에요. 예. 자, 이렇게 사랑으로 변해가는데 이 둘의 마음이 사랑으로 바뀌는 시점? 변하는 시점이 언제였을까요? 그거 궁금하더라고요. 저한테 먼저 물어보시는 건가요? 저는 이게 방송에 적합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첫날 밤입니다. 네. 첫날 밤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 이제 그 다음 날에 이렇게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지붕 위에 올라가서 얘가 얘기하잖아요. 나름. 근데 보면 그림자는 여우요괴의 그림자인데 모습은 그 사람 모습을 하고 있어요. 얘가 마음에 안 들었으면 콱 잡아먹었겠죠. 근데 괜찮았던 거죠. 네, 근데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동의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 친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겠죠? 아마도. 왜 아쉬워졌겠어요. 네. 근데 사실 저는 그 장면보다는 이제 첫날 밤보다는 네. 언제 처음 반했냐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은 반했다는 게 사랑을 느낀다기보다 이 관계에서 쿵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네, 네. 사실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쿵 하는 느낌을 언제 받았냐면은 처음에 호랑이 입에 갔다 나오고 무덤에 갔다 오고 호랑이 입속에 나왔을 때 2번 연속으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자극이 생겨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너를 안 되겠다. 널 잡아먹어야겠다 말을 했을 때 얘랑 같이 살면 내 인생에 새로운 자극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보면은 요게 손을 이렇게 이쁘게 꼭 잡고 결혼하자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마음이 이제 쿵해서 얘랑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김생원은 그때 시점이고 여우에게는 아니, 첫날 밤인 거죠. 네, 개인적인 그리고-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아니, 그리고 이게 보면은 아니 지붕에도 번쩍 올라가는 애가 말이죠. 아주 요망스럽습니다. 징검다리를 엎였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지는 한 번에 뛰고 사실 김생원도 번쩍 안아서 데려갈 그런 건데 엎여가지고 징검다리를 지금 건너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작가님 말을 아니 못하고 계세요. 뭐. 그러고 보니까 궁금하네요. 혹시 엎여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혹시 업어주신 적이 있으세요? 업어준 적 있죠, 당연히. 언제 업어주셨어요? 언제요? 업어 달라고 했을 때. 역시 업어줍니다. 역시. 가끔요? 네. 저는 제 평생에 한 번 엎였거든요. 패백할 때. 기억하시죠? 패백할 때 꼭 그 사진 찍잖아요. 네, 남편이 이제 엎고 대추 같은 거 하나 물고 네, 사진 맞아요. 찍는데 네. 그 사진용으로 한번. 그러고 보니까 뭐 저도 저렇게 엎인 거는 패백할 때 한번 엎인 것 같네요. 저희도 근데 저는 좀 더- 잘 안아줍니다. 괜찮아요. 네, 맞아요. 네네. 안아도 되죠. 네. 네. 안고 업어달라고 저희도 네. 좀 더 자주 얘기해 보는 걸로. 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날씬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얘기할 건 아니지만 꿈달림의 다이어트 응원합니다. 버킷리스트로 삼았어요. 네. 네. 네, 분위기를 바꿀 겸 음악을 한 곡 듣고 올 건데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담은 음악 들을게요. 수란의 러브스토리. 어느 날 우연히 널 만났죠. 보고 싶어 그렇게 사랑이 왔죠. 아무 생각 없이 너만 몰라요. 강아지처럼 아니 고양이처럼 yeah. I just love you 말도 안 돼 내 맘이 널 두근대게 한대 올 듯 말 듯 이유도 없어 멋대로 매일 널 안고 싶어 I wanna be your star, your shining star. 넌 이쁘셔와요. 나 이대로 숨이 멎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너와 나 우리 둘뿐이라도 반할 거야 to free love story. 왜 기분이 좋은 걸까? 널 듣고 싶어 이런 게 사랑인 걸까? 두 눈 꼭 감고 네 맘 가져볼까? 강아지처럼 아니 고양이처럼 yeah. 살랑살랑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네 발바닥 옷을내 난 술이 취해 집에 들어가면 네 입술로 해장해 내 옆을 지켜줄래 운두와 세상이 온통 까만색이어도 넌 날 완전하게 만드니까 곁에 있어줘 이제 너도 말할 때 됐잖아 Do you love me like I love you I wanna be your star, your shining star. 넌 이쁘셔와요. 나 이대로 숨이 멎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너와 나 우리 둘뿐이라도 반할 거야 to free love story. 어느 날 우연히 널 만났죠. 널 만났다 보고 싶어 그렇게 사랑이 왔죠. 아무 생각 없이 너만 볼래요. 강아지처럼 아니 고양이처럼
같아 이 세상에 너와 나 우리 둘뿐이라도 반할 거야 to free your love story. 네, 수란이 부르는 러브 스토리 들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라디오의 말랑말랑 그림책 공개 방송 그림책 수다 코너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주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마지막 장면 얘기예요. 책에서 이제 보면 여우요괴 맨 처음 시작할 때 소원이 뭔지 안 나오잖아요. 그냥 이제 소원이 있었대요. 네. 간 1000개를 먹어야지 이루어진대 이렇게 시작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엔딩에서 그 소원이 뭔지 나옵니다. 그럼 맨 처음 여우요괴의 소원은 뭐였을까요? 다른 거였겠죠? 저는 당연히 사람입니다. 네. 영혼을 갖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네. 소울이죠. 네. 좀 있어 보였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동물은 저희 옛날 얘기 보면 동물들은 그 영혼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우요괴는 영혼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선 또 의견이 또 다르죠? 우린 맨날 다르죠. 네, 다르죠. 네, 맨날 다릅니다. 저는 사실은 처음에 무슨 소원이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이 여우가 결국은 1000개의 간을 먹기 위해서 달려오잖아요. 저희 이제 커피숍 같은 데 가면은 커피 쿠폰 도장 찍잖아요. 이 어느 순간 도장 찍다 보면은 10잔째 먹는 저 선물 내가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할 때 있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럼 사실은 목표는 잊어버리고 계속 그쵸. 도장 찍는 것처럼. 물론 목표는 있었지만 네. 그 목표 어느 순간인가 목표는 잊어버리고 김생원을 만났을 때는 저 간을 먹어서 10개를 채우는 게 목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표 원래 채우는 게 목표였어요.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좋았던 거예요. 그냥 얘랑 좀 살아봐도 괜찮다. 그렇지 않나요?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 이렇게 밀리시면 안 엔진하는군요. 되는데. 밀리면 안 되는데. 근데 저 처음에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도장 깨기 전에 네. 처음 소원이 무엇이냐 생각했을 때는 저는 도깨비 생각했거든요. 드라마, 이 책 나왔을 때 네. 사실은 도깨비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잖아요. 한 1년 정도 지났나? 그래서 제가 안 봐가지고 도깨비. 그래요? 아니, 그걸 안 보셨어요? 네, 네. 도깨비의 뭐였냐면은 도깨비가 이제 영생을 사는데 도깨비의 소원은 죽는 거였어요. 그래서 죽는 거였는데 처음에 저는 이제 도장 깨기로 생각을 하다가 이 그림책을 계속 이 작가님을 만나기 위해서 읽다 보니 어느 순간인가 도깨비가 떠오르면서 얘 소원은 결국은 죽는 게 아니었을까. 근데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잠깐 살아보고자 하는 욕심이 생겼던 게 아닐까. 드라마에서 도깨비 그러거든요.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그냥 살아볼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죽음이었다. 네. 저는 사실 저도 그 문제는 깊이 생각해보진 않았어요. 첫 번째 소원이 뭐였을까에 대해서는. 그런데 어쨌거나 어떤 소원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 여우는 뭔가 완성해 나가는 걸 목표로 삼아서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내가 그걸만 이루면 내가 완성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을 거라는 또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 사람으로 환생하는 것이든 아니면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든 어쨌거나 내 삶을 온전히 다 살아내는 목표로서 간 1000개가 이 여우요괴의 목표였던 거죠. 1000개 도장. 네, 1000개 도장 찍는 거죠. 네. 그러기엔 너무 좀 그러는데요. 1000개 도장 찍고 뭐 이러기에는 조금 덜 낭만적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근데 또 제가 이번에 다시 읽어보니까 제가 사람이 되는 것이 얘 소원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끝나고 이제 거의 죽을 때 보면은 사람 모습으로 죽은 게 아니라 여우요괴의 모습으로 이렇게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거라서 정말 죽음인가? 또 이런 마지막에서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죽기를 원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제가 이 책을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하고 좀 나눠봤거든요. 읽어줬더니 그 아이들이 이제 마지막 페이지 넘기기 전에 제가 마지막 소원이 뭘까? 그래서 뭐였을까? 했을 때 거의 100% 애들이 살려야죠. 김생원을 살리는 거죠. 당장 살려줘라고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아이들이니까 일단 눈앞에 그게 가장 중요해서 그럴 수는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죽어서 이제 김생원 옆에 있을 때 훨씬 뭉클하고
되게 아름다운 선택이다라고 느꼈거든요. 그런 차이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그 어른분들한테 책을 읽어드릴 때 많이들 우셨어요. 맞아요. 네, 눈물을 많이 흘리셨고, 그리고 그 좀 아름답다. 그리고 김생원과 여우요괴처럼 좀 늙었으면 좋겠다. 둘이 왜 손 붙들고 이런 장면들 있잖아요. 그 장면에서 많이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시죠? 근데 저도 그리면서 네. 이제 작가는 자기 그림에 자기가 이렇게 약간 뭉클하거나 할 때도 있거든요. 저는 사실 가장 저한테 좀 뭉클했던 장면은 아까 힘이 센데 일부러 엎혔다라고 하셨던 그 꽃놀이 꽃 구경하는 장면이 저는 이상하게 그 장면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 그런지 몰라도 보면은 김세원의 표정이 드디어 웃는 맞아요. 표정이 처음으로 나오는 맞아요. 거고, 아마 여우요괴도 이 사람의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장면이 조금 더 슬프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면서도 이 장면이 별로 슬플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슬프지라는 생각을 계속 굉장히 하면서 좋았었어요. 네, 맞아요. 그렸었어요. 저희 그 장면은. 그 아까 잠깐 그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신랑한테 그림책을 읽어주거든요. 근데 이 장면을 읽어주면서 난 너에게 바라는 것이 없다. 봄에는 꽃놀이, 가을에는 단풍놀이, 이렇게 손잡고 좀 다니면 좋겠다. 우리 그렇게 늙어가자.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 그 보면은 둘이 노부부가 손을 잡고 가는 뒷모습 있잖아요. 사실 그게 부부들의 마지막 로망 같은 느낌도 있어요. 맞아요. 되게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제가 아까 완성이란 말을 했는데 김생원은 김생원대로의 삶을 마지막까지 잘 살아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죽는 표정을 보면은 아주 가볍고 아주 편안한 표정을 하고 세상을 뜨거든요. 그리고 그 반면에 바로 다음 장면에는 좀 이제 겹치도록 여우요괴가 피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그렸는데 김생원이 죽자마자 여우요괴는 다시 여우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원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아까 이 얘기는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아이들한테도. 아니 살리면 되지 왜 같이 따라 죽냐, 살려달라고 하면 될 텐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살려도 어차피 또 죽잖아요. 맞아요. 사람은 또 네. 죽고. 그래서 여우요괴도 자신의 완성을 향해서 간 게 아닐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어떤 사랑은, 어떤 삶은 그렇게 죽음으로써 완성되는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말씀 들어보니까 후회 없이 죽게 되는 그게 어쩌면 완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그러려면 네. 또 열심히 또 살았겠죠. 그쵸. 둘이 또 열심히 또 사랑하고 네. 싸우고 네, 또 맞아요. 화해하고 이러면서 네. 그죠? 그런 우리들처럼.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어떻게 이야기 충분히 나누셨나요? 이제 좀 아쉽네요. 마무리해야 되는데 네. 살짝 짧죠. 네, 너무 짧아요. 그림책 수다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네, 수다 떨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가지고요. 네. 이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위를 봐요, 뭐 3초 다이빙 너무 좋아하는데 이런 책들 최근에 나왔던 이렇게 내러티브가 강한 여우요괴 책 보고 참 너무 좋았어요. 저도 되게 뭉클하고 울었고 앞으로는 어떤 그림책도 기획하고 계신지 아까 좀 얘기해 주셨지만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전에 제 책이 좀 개념적인 이야기를 많이 다뤘다면 벽이나 별과 나처럼, 그리고 이후에는 좀 이야기에 집중한 책들을 많이 써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바캉스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연습을 했고요.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여우요괴는 완전히 이야기에 집중했던 책인데요. 지금은 또 조금 다른 걸 해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금 우리의 삶에 대해서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대한 모습 같은 것들을 좀 적나라하게 비춰주는 책을 준비하고 있어요. 제목은 바나나가 일찍 오려면입니다. 되게 너무 궁금해지는 책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시스템에 대한 문제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바나나가 일찍 오려면 누군가 그걸 빨리 배송해야겠죠. 그러면 그 빨리 배송하는 사람을 위해서 또 누군가 또 빨리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이걸 계속 반복해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고리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그리는 책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너무 기대되는데요. 네. 온라인 서점에서 작가님 해두시면은 출간되면 바로 뜰 거예요. 매니저이신 줄 알았네요.
네, 오늘 이제 공개 방송 마무리할 건데요. 이제 함께 정진우 네. 작가님과 함께 해주신 오늘 첫 번째 공개 방송 어떠셨는지 지니님, 꿈달님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글쎄요. 가문의 영광이죠. 사실 제가 지금 무대에 있으니까 조금 달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저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그림책 좋아하는 그냥 사람으로서 어쩌다 보니까 또 이렇게 방송도 하게 되고 어쩌다 보니까 또 작가님을 초대해서 작가님과 이렇게 수다를 하게 됐어요. 기억에 남을 일이고 제가 오늘 일기를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날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가문의 영광이고요. 전 사실은 되게 작가님 만난다고 해서 준비할 때부터 너무 떨어가지고 너무 긴장하고 떨어가지고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다행히 이 코너가 그림책 수다라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대본이 있었으면 전 정말로 아무 말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오늘자로 이제 또 다른 목표가 하나 또 생겼어요. 이제 제가 다이어트 말고. 사실은 하도 일을 벌려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저 무슨 소원이냐면은 김세원이 간 1000개 먹으려고 도장 찍으러 다녔잖아요. 저는 여우요괴가 저는 이제 1000명까지는 아니고 100명을 이제 목표로 작가님을 시작으로 작가님들을 한번 저희 방송이나 이런 데서 한번 모셔보기로 네 그런 욕심이 생기네요. 이런 시간을 한번 계속 만들어 보겠다. 100번을 그중에 한두 번 더 찍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옆에서 굉장히 피곤할 예정이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네, 뒷골이 딱. 네,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신 정진호 작가님 오늘 공개 방송 어떠셨는지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평소에 저는 강연을 주로 하다 보니까 약간 컨디션이 반대예요. 강연하면 제가 서 있는 데가 보여야 되니까 여기가 어둡고 앉아 계신 쪽이 밝은데 지금은 약간 반대로 되어 있어서 그게 되게 이상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 얼굴이 되게 시커멓게 보이고 제가 평소에 보던 풍경이랑 되게 달라서 그 점이 너무 재밌고 또 지금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수다 떨 수 있는 것도 너무 재밌고요. 그리고 저는 이전에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알기 때문에 메일 한 편을 쓰셔도 정말 장문의 메일을 고심이 가득한 메일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대본이나 이런 거 쓰실 때도 다 공유해 주셔가지고 정말 오랜 기간 열심히 준비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 무사히 마친 이 마당에 너무 감사드리고 고생 많으셨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슴이 쿵 떨어졌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랑말랑 그림책 첫 번째 공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간 좀 짧았죠.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겐 또 다음이 있습니다. 2회, 3회, 100회까지 말씀하셨죠? 네, 100회까지 있으니까요. 공개 방송 계속 이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끝곡 듣기 전에 오늘 소개해드린 그림책 알려드릴게요. 정진호 글 길벗 어린이 출판 꿈의 근육, 사또신 글 그림 오지은 역 길벗 어린이의 뭐 어때, 정진호 글 그림 반달 출판사 여우요괴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저작권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공개 방송은 세종시 사회적 경제 공동체 센터와 세종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제작 지원하였습니다. 자, 끝곡은 50-50의 큐피드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세종 FM 말랑말랑 그림책 DJ 머시였습니다. 오늘도 말랑말랑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불 꺼진 romantic all my life 내 주위는 autumn lovely day 내 눈 속에 비친 aerosol I'm feeling lonely 그 말을 끝대고 말해줘요
다시 또 flew away Waiting around is a waste 난 솔직히 지금이 편해 상상만큼 짜릿한 걸